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꿀벌 알림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수업을 진행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컴퓨터교육 전공 3학년 양휘강, 이영훈입니다. 영훈 선생님은 평소에 꿀벌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나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꿀벌이 꽃가루를 옮겨주고 꿀을 만든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이번 수업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꿀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꿀벌이 없어진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수업을 준비하면서 알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이 최근 꿀벌이 사라지는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것의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수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생각하고 진행한 수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업의 주제와 핵심 키워드, 수업에서 사용할 교구와 수업의 목표, 관련된 교과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차시별로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설명이 끝난 뒤에는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말씀드리고 저희의 소감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수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희가 수업의 주제를 꿀벌 알림이 프로젝트로 정한 이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수많은 꿀벌이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찾아보니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이나 과도한 농약 사용, 꿀벌 전염병 등의 증가를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저희는 꿀벌 실종의 다양한 원인들 중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연관되어 있고 꾸준히 입에 오르내리는 주제인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을 핵심 원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선정하면 학생들의 수준에도 적절한 수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기온이 어떻게 꿀벌들을 사라지게 만든 걸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봄이 되어 날씨가 따뜻해지자 꿀벌들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꽃을 찾아 여기저기 날아다니던 꿀벌. 그런 꿀벌에게 갑자기 커다란 위협이 다가오는데요. 봄의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것입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꿀벌은 결국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학생들에게도 이 사건을 알려줘야겠어요. 그래야 학생들이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꿀벌 알림이 프로젝트를 저희의 수업 주제로 정했습니다. 네, 저희의 수업 주제를 더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세 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첫째, 절차적 사고. 둘째, 데이터 분석. 그리고 마지막, 피지컬 컴퓨팅입니다. 가장 첫 번째 키워드는 절차적 사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꿀벌 실종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무작정 달려들었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학생들이 단계와 순서에 맞게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생각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상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꿀벌 실종 사건의 원인을 찾고 그 다음 프로그래밍을 통해 그것의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꿀벌 실종 사건을 알릴 수 있을지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구상하면 학생들은 절차적 사고를 기를 수 있고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데이터 분석입니다. 저희는 이상기온 현상을 원인으로 지목하여 지난 20년간의 봄 기온 데이터를 학생들이 직접 추출하고 가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평균 기온을 저희가 찾아서 제시할 수도 있었지만 학생들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그리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스스로 찾고 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길러주고자 학생들이 직접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공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데이터는 국가통계 포털에서 찾을 수 있도록 했고 학생들이 수업을 일상생활과 연결지을 수 있도록 제주도의 기온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구한 제주도의 봄 기온 데이터를
엔트리의 데이터 분석 블록을 사용하여 분석하여 제주도의 봄 평균 온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엔트리의 데이터 분석으로만 프로그램을 만들면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어 실제적인 온도 측정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세 번째 키워드,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하였습니다. 피지컬 컴퓨팅은 물리적인 정보를 입력받아 컴퓨터에서 처리한 후 이것을 다시 모니터 등의 출력 기기로 출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시중에는 다양한 피지컬 컴퓨팅 교구가 있지만 저희는 교육 현장에서 주로 활용되는 마이크로비트를 선택하였습니다. 마이크로비트의 온도 센서를 활용해 학생들은 교실의 현재 온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 프로그램이 더 다양해지고 더 실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업에서 활용할 교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용 블록 코딩 언어인 엔트리이고 또 하나는 피지컬 컴퓨팅 교구인 마이크로비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하여 현재 온도가 꿀벌이 활동하기에 좋은 온도인지를 알려주는 꿀벌 알림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 수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절차적 사고를 기르고 그것을 통해 현실의 문제 상황을 해결한다. 둘째,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생물 다양성의 소중함을 인식한다. 입니다. 학생들은 꿀벌 실종 사건을 해결해 가면서 절차적 사고를 기를 수 있고 꿀벌이 사라지게 된 까닭을 생각하면서 기후 문제의 심각성과 생물 다양성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희의 수업과 관련된 교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코딩 수업이 실과 혹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이루어지는 반면에 저희의 수업은 과학교과와 사회교과를 접목하여 수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선 과학교과의 경우 5학년 1학기 1단원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에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꿀벌에 한정하여 심화 탐구 활동을 진행한다면 본 수업의 목표인 생물 다양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교과의 경우 5학년 1학기 1단원 국토와 우리 생활에서 기후와 우리 생활을 탐구할 때 우리 고장인 제주의 봄철 기후와 변화를 제시한다면 역시 수업의 목표인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저희의 수업은 단순히 컴퓨팅 사고력을 기른다기보다 사회와 과학을 실과 프로그래밍에 결합한 하나의 스팀 수업으로서 창의성을 겸비한 융합 인재를 기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차시별로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수업은 일반적인 수업과 달리 디자인 싱킹 모형에 따라 구성되었는데요. 저희의 수업이 하나의 프로젝트 수업인 만큼 수업 간의 유기적인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본 모형을 활용하였습니다. 디자인 싱킹이란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과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해 창조적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모호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대안을 제시하는 모형으로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내기, 시제품 만들기, 발전시키기와 같은 5단계로 구성됩니다. 이 모형이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는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꿀벌 실종 사건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원인이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국제적 기후 문제임을 깨달으며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꿀벌이 실종되었던 봄,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을 데이터로 추출하여 연도별 차이를 알아봅니다. 이후 추출된 데이터를 통해 엔트리를 활용하여 꿀벌이 정상 온도일 때 이동하는 프로그램을 코딩한 후 실제적인 기온 측정이 불가하다는 기능적인 결함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로비트의 온도 센서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스스로 보완점을 찾아 발전시키는 것으로 본 수업을 구상하였습니다. 또 학생들이 꿀벌 실종 사건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귀여운 꿀벌 캐릭터를 만들고 꿀벌 캐릭터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편지를 통해 말해주는 상황을 설정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차시별로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 2차 시는 연차 시로 구성하여 주제를 전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기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간단한 꿀벌 퀴즈를 통해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하여 데이터를 추출하고 엔트리의 기본 구조와 데이터 분석 블록을 학습하는 것으로 수업의 활동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 추출은 국가통계 포털에 접속하여 학생들이 직접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공할 수 있도록 했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통계를 활용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엔트리의 기본 구조를 학습할 때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자신의 생일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와 같이 간단한 미션을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엔트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 4차시입니다. 3, 4차시는 역시 연차시로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엔트리의 기본 구조와 데이터 분석 블록을 활용하여 봄 기온의 평균을 구하고, 기온이 봄 기온의 평균보다 낮으면 꿀벌이 사라지고 높으면 활동하는 간단한 꿀벌 알림이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트리의 데이터 분석 블록만으로는 실제적인 온도를 측정할 수가 없어서 피지컬 컴퓨팅 교구인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하게 됩니다. 꿀벌 알림이 프로그램에서는 화면처럼 프로그램의 빈칸을 뚫어 학생들이 이를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난이도를 조절하였고, 기본 구조 이외에는 씨앗 프로그램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마이크로비트를 학습할 때도 엔트리의 기본 구조를 학습할 때처럼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학생들이 쉽게 마이크로비트의 기능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연습할 때 마이크로비트의 연결 과정에서 다양한 오류가 발견되었고, 미리 관련된 드라이버와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마이크로비트를 학습한 뒤에는 그것을 활용하여 기존의 프로그램을 보완하게 되는데요. 화면처럼 순차, 반복, 선택 구조 등 기본 구조의 빈칸을 뚫어 학생들이 직접 이것을 고민하고 채울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또 저희는 특별한 모형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문가 협동 학습 모형입니다. 저희는 각 모듬에 화면과 같이 번호를 정해주고 각 모듬에서 같은 번호를 받은 학생들끼리 모여 활동을 하고, 활동을 마친 후에는 원래의 모집단으로 돌아가 프로그램을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해주고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학습지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요. 저희의 수업은 화면처럼 순서를 정해 돌아가며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데, 이때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습지의 윗부분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학생이 채울 수 있도록 빈칸을 뚫어 놓았고, 아랫부분은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자신이 맡은 프로그램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빈칸을 뚫어 채우는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며 활동을 진행하고 활동을 모두 마치면 원래의 모둠으로 돌아가 각자 맡은 부분을 설명하고 각자의 프로그램을 하나로 이어붙여 꿀벌 알림이 프로그램을 완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차 시에서는 지금까지 제작한 꿀벌 알림이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생각하고 토의합니다. 또 이를 활용하여 꿀벌 실종 사건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모둠별로 토의하여 정리합니다. 모둠별로 토의한 아이디어를 하나로 모아 반 전체와 공유하여 총 5차 시에 모든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꿀벌 알림이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아이디어와 꿀벌 실종 사건을 알릴 아이디어, 그리고 캠페인에서 활용할 구호 등의 아이디어는 미리 만들어 놓은 패들렛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업을 구상하면서 저희는 많은 수정을 거쳤는데요. 지도안의 초안이 완성된 이후에 팀별로 진행되는 피어 리뷰를 통해 저희는 더 나은 수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선 1, 2차 시에 도입해서 영상 자료를 통해 꿀벌 실종의 심각성을 제시하는 것보다 꿀벌이 하는 일을 차례로 제시한 후 이러한 역할을 하는 동물을 맞추는 퀴즈로 시작하라는 조언을 얻고,
학생들이 스스로 꿀벌이 사라진 이후 상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꿀벌 관련 퀴즈로 도입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꿀벌의 실종 원인을 바로 규정했던 초기의 활동이 학생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막는다는 조언을 얻고 온도의 변화 상황을 직접 정리하면서 스스로 실종 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프로그램은 꿀벌이 실종된 원인을 찾는 것에만 그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조언을 받아들여 기존의 차시 구성을 수정하였고 새롭게 5차 시에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활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렇듯 저희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아쉬운 점들을 각 지역 참가 학생분들께서 열심히 찾아 피어 리뷰에 작성해 주신 덕분에 저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실제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에 참여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9월 27일 화북초등학교 6학년 1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원활한 수업을 위해 사전에 학생들의 정보를 알아본 결과 방과 후 컴퓨터 교실을 수강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컴퓨터 사용 능력이나 코딩에 대한 자신감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초적인 수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상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실제 수업은 연차시로 이루어지는 3, 4차시 중 저희의 핵심 활동인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하여 꿀벌 알림이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활동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저희가 사용하는 전문가 협동 학습 모형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학생들이 이동하여 학습지를 채우는 모습입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는 학생은 앞에 있는 노트북으로 나와 프로그래밍을 하고 다른 학생들은 학습지 아래의 역할을 생각하며 채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학생들이 활동 시간에 채운 학습지입니다. 삐뚤빼뚤하긴 하지만 저희의 의도에 맞게 빈칸을 성실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저희는 총 4부분으로 프로그램을 나누었기 때문에 학습지도 총 4가지로 구성하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프로그램과 역할이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4부분의 프로그램을 모두 완성하면 모집단으로 돌아가 자신이 맡은 부분을 학습지를 첨부하며 설명하고 앞에 있는 노트북에 차례차례 프로그램을 이어붙여 프로그램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모두 완성하고 실행해보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번 수업을 준비하고 시연하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나누었습니다. 직접 프로그래밍 수업을 준비해보니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훈 선생님은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나요? 수업 시연을 준비하며 품었던 고민들을 적절히 대처한 결과 활동의 난이도를 낮추어 결과적으로 모둠이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었지만 실제 수업을 해보니 개인별 컴퓨터가 주어진 환경보다는 집중력이 낮았고 코로나 세대이기 때문에 모둠에서 활동하는 것이 미숙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업을 구성할 때는 이런 세세한 부분들도 고려하며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럼 초등교사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초등 컴퓨터 교육을 심화 전공으로 선택한 이후 다른 교과와는 달리 실제 수업 시연을 해본 적이 없던 까닭에 현장에서 정보 혹은 실과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프트웨어 AI 에듀톤을 통해 직접 프로그래밍을 수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 코딩 수업 역시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수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래밍 관련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필수적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교사의 역량 개발 역시 중요함을 깨닫고 남은 학기 학과 공부에 더 집중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휘강 선생님은 어떤 점이 어려웠던 것 같나요?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수업이다 보니 학생들이 활동을 어려워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지를 만들거나 활동을 구상할 때 최대한 난이도를 낮게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실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전문가 협동 학습 모형을 잘 따라오지 못하거나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수업을 구상할 때 학생들의 입장을 조금 더 고려하고 수업 중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꼼꼼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예비교사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도 말해주세요. 다른 교과와는 차별점이 있는 심화 과정을 선택하여 프로그래밍 수업이라는 귀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수업에 돌입해보니 학교별로 갖추어져 있는 인프라도 다르고 프로그래밍 언어나 피지컬 컴퓨팅 등 프로그래밍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도 제각각이어서 프로그래밍 수업이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주어진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프로그래밍의 지식, 기능, 태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수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부딪히곤 했는데 그때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는 않은 수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주어진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최선의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최선의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이만 발표를 마무리할까요? 좋아요.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컴퓨터교육 전공 3학년 양위강 이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